당뇨병을 예방하거나 당뇨병을 잘 치료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요, 밥을 바꾸는 겁니다. 흰쌀밥은 정말 좋지 않습니다. 절대 흰쌀밥을 많이 드시지 마십시오. 흡수 속도가 빠른 만큼 내 혈당은 급격히 빨라지게 됩니다. 혈당을 크게 올리지 않고 탄수화물 섭취량을 아주 크게 줄일 수 있는 당뇨 환자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수 있는 그 밥은 바로 혈당 관리에 흰쌀밥은 정말 좋지 않습니다. 흰쌀밥을 많이 드시면 내 몸에서는 정제 탄수화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분해 속도가 빠릅니다. 정제 탄수화물이라는 것은 흰쌀밥이고 현미라든지 도정이 덜 된 잡곡류는 비정제 탄수화물이죠. 잡곡류가 아니라 그냥 정제된 탄수화물인 흰쌀밥을 많이 드시게 되면 흡수 속도가 빠른 만큼 내 혈당은 급격히 빨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췌장 혼자서 혈당을 낮추려고 인슐린 분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내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일을 해도 이 혈당이 계속 남는 겁니다. 그러면 췌장이 힘들어지겠죠. 그뿐만이 아니라 췌장이 인슐린을 많이 분비하게 되는 그 상황에서는 세포들도 인슐린에 대해서 둔감해지기 시작합니다. 계속 인슐린이 와서 문 열어 계속 노크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포도당이라는 일감을 계속 집어넣는단 말이죠.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일감이 계속 들어와요. 그러면 세포 입장에서는 문 잠그고 없는 척합니다. 그게 뭡니까? 세포의 활성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당뇨 합병증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흰쌀밥을 많이 드시지 마십시오. 모든 탄수화물이 마찬가지입니다만 정제 탄수화물은 더 빨리 이 과정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포도당으로 분해가 됩니다. 탄수화물은 포도당이 여러 개가 연결된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게 바로 녹말입니다. 내 몸에 들어오면 각종 효소 그리고 미생물들에 의해서 포도당이 한 분자 한 분자씩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단당류인 포도당이 장벽을 통해서 계속 흡수가 되겠죠. 결국은 내 혈관 안으로 이 포도당이 들어오게 되는데 장에서 흡수된 포도당은 간으로 가게 됩니다. 간에서 이 포도당을 가지고 글리코겐이라고 하는 성분으로 원환을 해서 저장을 합니다. 이 글리코겐은 간과 근육에 저장되는 포도당의 형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저장량에는 한계가 있어요. 근육에도 포도당의 에너지가 저장되는 게 몇 시간 분량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소량만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이상으로 흡수된 포도당은 어떻게 될까요? 간에서 지방으로 전환을 시킵니다. 포도당을 지방으로 만들어서 혈액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방산들이 지방세포에 들어가서 지방으로 축적이 되거나 혈관 안에서 지방 형태로 둥둥 떠다니게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간에서 지방산으로 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간에 축적은 안 될까요? 축적이 됩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나는 술도 안 먹었어. 그런데 지방간이래. 그런 진단 받으시는 여성분들 계시거든요. 빵 많이 드셔서 그렇습니다. 콜라, 탄수화물 많이 드셔서 그렇습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제일 원인은 음식이라는 것도 참고적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지방세포들이 몸집을 불려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간과 근육이 저장할 수 있는 정도의 포도당 섭취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이상을 드셨다고 하면 내가 운동을 좀 해서 지방으로 가는 포도당을 중간에 근육이 쓸 수 있게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필요한 건 적절한 식사 생활 습관과 운동입니다. 당뇨병을 예방하거나 당뇨병을 잘 치료하기 위해서 또는 나의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요, 밥을 바꾸는 겁니다. 탄수화물의 대표적인 섭취 방법은 주식을 통해서 드시는 것이거든요. 주식을 바꾸라고 하니까 딱 생각이 나는 건 그거죠. 잡곡밥, 추천드리는 잡곡밥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혈당 조절에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나타내는 잡곡밥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밥은 바로 녹두팥밥입니다. 이 녹두팥밥은요, 당뇨 환자분들께 여러 가지 이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첫 번째는 녹두와 팥은 단백질량이 많은 곡식입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될 분들이잖아요. 근육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녹두와 팥이 단백질을 공급하면서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당뇨 환자분들의 혈당을 조절하는데도 이 녹두와 팥이
동일하게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녹두와 팥에는요, 알파 글루코시다제 억제제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포도당이 연결되어 있는 고리를 끊어내는 효소를 알파 글루코시다제라고 하거든요. 이걸 억제하니까 포도당이 잘 끊기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내가 섭취한 탄수화물류가 장에서 빠르게 흡수되지 않고 천천히 흡수되게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작용으로 이 녹두팥밥이 당뇨 환자분들의 혈당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팥은요, 동의보감에 보면 고름을 없애는功能이 있다라고 나오거든요. 몸에 생긴 염증을 없애는데 팥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구내염이나 점막에 생기는 염증들을 없애는 데도 팥이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녹두는 각종 해독 작용을 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식을 잘못 드셨을 때 생길 수 있는 식중독을 해독하는데도 이 녹두가 한몫을 하고요. 중금속 중독을 예방하는데도 이 녹두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의 혈당 건강뿐만 아니라 근육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몸의 염증을 없애는데도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녹두 팥밥입니다. 녹두는요, 마트에 가보시면 통녹두가 있고요. 보통 피녹두라고 합니다. 껍질 피자를 써서. 그리고 깐녹도 있고 그래요. 이 두 가지 종류가 조리 방법이 좀 다르거든요. 녹두와 팥은 2:1 비율로 준비를 해서 밥을 짓습니다. 껍질이 있는 녹두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녹두하고 팥을 2:1로 섞어서 5분간 끓는 물에서 삶고 그 녹두와 팥을 압력솥에 넣고 밥을 지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야 녹두와 팥이 알맞게 익혀져서 단단하지 않고 거슬거슬거리지 않은 그러한 녹두 팥밥을 맛있게 드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깐녹두밖에 없어서 깐녹두를 사셨다 하시면 씻어서 잠깐만 불려놓고 삶은 팥하고 같이 압력솥에 넣고 밥을 지으시면 됩니다. 이때 보통 밥물 잡는 것보다 조금 적게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한번 삶은 거라서 그래요. 그리고 깐녹두는 정말 빨리 익습니다. 감안하셔서 깐녹두는 삶지 않고 씻기만 하셔서 그냥 넣으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해서 녹두 팥밥 한번 지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이 녹두 팥밥은 혈당 측면뿐만 아니라 염증 측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측면을 찾아보자면 내 피를 맑게 하는 효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혈관 건강에도 좋다라는 이야기인데요.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 첫 번째 당이죠. 두 번째는 지방입니다.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에도 이 녹두와 팥이 한몫을 하거든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사용되는 것들은 식이섬유입니다. 이 녹두와 팥에도 풍부한 식이섬유가 들어있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을 낮춰주어서 고지혈증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이섬유가 너무 작용한 나머지 소화에 불편을 겪는 경우들도 있어요. 아우, 난 신물이 넘어와서 팥을 못 먹어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팥이 가진 식이섬유가 너무 과하게 작용하는 분이에요. 그분들은 그럼 팥을 못 드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식이섬유가 집중되어 있는 부분은 팥의 껍질입니다. 그래서 팥을 드셨을 때 신물이 난다 라고 하시는 분은 팥을 한번 삶으셔서 팥 껍질을 제거하고 드시면 신물이 넘어오지 않게 팥을 드실 수가 있는데 이게 조금 번거로운 일이기는 합니다만 팥을 한번 드셔보실 필요가 있는 음식이다. 그래서 녹두 팥밥 꼭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흰쌀밥만 좋아하시던 분이 바로 이 녹두 팥밥으로 바꾸면요, 첫 번째, 잇몸이 튼튼해집니다. 구내염이 사라집니다. 심지어는 여드름이 많은 사람들도 녹두 팥밥으로 바꾸면 여드름이 좋아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식곤증이 생기지 않습니다. 점심시간에 흰쌀밥으로 배를 채우고 나면 1시간, 2시간 정도 지나면 기운이 확 가라앉을 때가 옵니다. 인슐린이 너무 많이 필요해서 췌장이 너무 과로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식곤증입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고 녹두 팥밥으로 바꾸시면 식곤증도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녹두 팥밥을 드셨을 때 조심하셔야 될 증상도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저혈당입니다. 녹두 팥밥은 탄수화물 양이 적고 단백질 함량이 높은 곡식만으로 식사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센 당뇨 약을 드시거나 인슐린을 맞고 계신 분이 흰쌀밥을 하루아침에 이 녹두 팥밥으로 바꿔버리면 혈당이 뚝 떨어져서 저혈당이 빠지는 경우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혈당 상황에 맞춰서 녹두 팥밥을 100%로 하실지 하루
하루에 3끼 다 드실지 아니면 하루에 몇 끼만 드실지 2끼만 드실지 1끼만 드실지 또는 현미 또는 흰쌀을 조금 섞어서 드셔야 될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고용량의 아주 센 약을 드시고 계신 분이라면 하루아침에 그냥 녹두팥밥으로 완전히 바꾸시는 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녹두팥밥 위에도 비슷한 효능을 가진 다른 밥을 좀 소개해 드리자면 콜리플라워 주먹밥이 있습니다. 두부하고요, 참치 필요하고요, 참치캔이요, 그리고 콜리플라워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셔서 두부는 물을 좀 짜고요, 그리고 참치도 기름 짜내고 콜리플라워 잘게 다져가지고 그냥 기름 두르지 않은 팬에다가 넣고 수분하고 기름기를 좀 날려줍니다. 조리김 그리고 당근 조금 썰어 넣고 주먹밥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주먹밥을 만들어서 간을 조금 해서 드셔보시면 혈당 전혀 올리지 않는 그런 밥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김밥인데요. 계란김밥 드셔보셨을 거예요. 케토 김밥이라고도 나오는 것인데요. 밥 대신에 계란 지단을 얇게 채 썰어서 그걸 밥처럼 김밥 재료 그대로 넣고 김밥을 싼 것이죠. 맛도 좋고요. 아주 고소하죠. 이것도 혈당을 크게 올리지 않고 탄수화물 섭취량을 아주 크게 줄일 수 있는 당뇨 환자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수 있는 밥입니다. 좋은 식재료, 좋은 음식이 준비됐다면요. 우선 순서를 지키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채소를 드시고, 두 번째는 단백질류를 드시고, 세 번째 탄수화물류를 드시는 겁니다. 이 순서대로 드시면 혈당 관리에 좀 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채소가 먼저 들어가서 식이섬유로 내 장의 점막을 코팅을 하고, 단백질이 들어가서 인슐린 분비를 워밍업 시켜 놓고, 마지막에 탄수화물이 들어가게 되면 혈당을 급속히 올리지 않는 좋은 식사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당뇨에 좋은 음식이 준비되었다면 식사 순서를 잘 지켜서 식사를 하시고 그 다음 세 번째 필요한 건 식사 시간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씹는 횟수입니다. 채소 와구와구와구, 단백질 그냥 마구마구마구, 마지막에 녹두팥밥 그냥 다 드시는데 그냥 5분 안에 다 해치우셨다? 이렇게 드셔서는 또 안 됩니다. 한 입을 베어 물고 30번 정도 씹어서 넘겨야 됩니다. 한마디로 내 입 안에서 죽처럼 만들어서 넘기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채소 같은 경우에는 30번씩 씹을 필요는 없지만 단백질과 탄수화물은 반드시 30번씩 씹으셔야 됩니다. 씹는다는 것은 타액에 들어있는 아밀라제라는 탄수화물 분해 효소와 잘 섞이게 만들어준다는 의미입니다. 충분한 양의 아밀라제가 섞여서 음식물이 위장으로 들어가면 아밀라제를 분비하는데 힘을 조금밖에 안 써도 되겠구나, 이렇게 상황이 변합니다. 그러면 췌장이 인슐린 분비하는데 전력을 다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세 가지 생활습관, 식생활 습관을 지키신다면 여러분들은 100점입니다. 아침 챙겨 먹을 시간도 없이 그냥 후다닥 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점심 먹을 시간도 없이 일을 해야 돼요. 그렇게 바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권해드리는 식사법이 있습니다. 바로 편의점에 가시는 겁니다. 이건 제가 쓰는 방법입니다. 우선 우유를 삽니다. 우유 싫으신 분들은 두유를 사셔도 됩니다. 무가당 두유 사셔야 되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커피 우유, 바나나 우유, 딸기 우유, 초코 우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흰 우유 사셔야 되는 거 당연히 기억하시겠죠. 보통 작은 곽이 200ml예요. 그거보다 조금 큰 곽 300ml짜리 우유를 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는 게 있습니다. 바로 삶은 달걀 삽니다. 2개짜리 들어있잖아요. 그게 한 2,000원 정도 합니다. 세 번째는 세척 사과가 있습니다. 탄수화물 종류가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 저는 세척 사과를 삽니다. 세척 사과도 한 2,000원 미만 정도 됩니다. 그렇게 다 합치면 5,000 얼마 나오거든요. 5,000 얼마로 그냥 한 끼 식사 빠르게 해결하기 위한 방법인 거죠. 당뇨에 좋은 밥은요, 그냥 쉽게 고르실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흰 쌀밥 그리고 정제된 탄수화물 다 깎아놓은 거, 그냥 흰색 부분만 피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는 밥이 찰기가 좀 없다, 맛이 없다, 꺼끌꺼끌 거린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흰쌀밥에 길들여진 내 입맛은요, 바꿀 수 있습니다. 흰쌀밥을 맛있게 먹었듯이 잡곡밥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입맛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 날을 기다리면서 잡곡밥을 조금은 힘들더라도 음미하면서 혈당 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